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하루도 딱히 할 일이 없다는 느낌. 한때는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바쁨이 그리워지는 순간. 아니면 이런 생각은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한다고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닐까? 주변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60대, 70대. 우리 사회는 이 나이를 종종 내리막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마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많이 살아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 지혜가 꽃피는 시간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한 현인이 남긴 말 한마디. 그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인생 이막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얼마나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지를요. 자,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30대의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던 기억. 40대의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던 시간. 50대의 부모님 병수발하며 눈물 훔쳤던 새벽. 그리고 이제 60대 혹은 70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막막하고 가끔은 외롭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에 함께 앉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갖추신다면. 공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노나라에서 태어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평생을 걸어다니며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으며 수많은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멈추지 말라. 이것이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삶의 원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 때까지 그 씨앗은 단 하루도 자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뜨거운 여름 한낮에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남보다 빨리 취직해야 했고 남보다 빨리 집을 마련해야 했으며 남보다 빨리 승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빠름이 곧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빠름의 경주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자기 속도로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온 사람들이 가장 단단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 가족과의 대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오래된 꿈 하나. 사람은 무언가를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인생 이막에 접어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꾸준히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서 처음 1km를 전력 질주한 사람은 결국 쓰러집니다. 하지만 자기 호흡을 유지하며 천천히 꾸준히 멈추지 않고 달린 사람은 결승선을 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68세 김순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간 남편 뒷바라지와 세 자녀 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65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봐. 살면 뭘 하나?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런 생각들이 매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그림은 무슨. 하지만 옆집 친구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꽃이야, 감자야.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린 꽃 그림을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딸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정말 예뻐. 그 말 한마디에 김순례 씨는 그날 밤 혼자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매주 수채화 수업을 이끄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68세에 처음 붓을 잡았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의 손에 붓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선택.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진수 씨. 그는 4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빈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60세에 은퇴한 후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계단도 무서웠습니다. 젊어서 얼마나 몸을 혹독하게 썼는지가 한꺼번에 몸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늙었구나.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담당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0분만. 매일. 처음엔 그 10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했습니다. 3개월 후 그 10분이 20분이 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공원 한 바퀴, 1년 후에는 산책로 2km를 완주했습니다. 지금 박진수 씨는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10분이 나를 살렸어요. 그가 웃으며 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꼭 닮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멈추고 있는가?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의욕이 없어졌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는 귀로 들으면 곧 이치를 알았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자는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70세가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 그 말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60년, 70년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많은 경험을 쌓고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토록 많은 관계를 맺어온 것.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나무일수록 나이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는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나이테입니다. 쌓인 세월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폭풍도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어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힘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공자의 말이 그 힘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10분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오래된 일기를 꺼내 읽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악기를 한번 튕겨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우고 싶었던 것을 10분만 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매일 하는 것입니다. 10분이 21일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나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 뇌는 반복해서 들은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집 김 씨는 건강하게 잘 사는데 친구는 자식들이 잘 돼서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비교가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내 길은 남의 길과 다릅니다. 내 속도는 남의 속도와 달라도 됩니다. 오직 나만의 나이테를 새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 네 번째, 한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서운한 마음에 멀어진 가족이 있으십니까?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문자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지?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멈추면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온기 하나로 다시 따뜻해집니다. 60대, 70대의 가장 큰 행복은 결국 사람 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서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무릎이 어제보다 덜 아팠다. 감사는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멈추지 않는 삶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가끔 밤에 혼자 눈물이 난다는 것을, 이미 지나버린 시간들이 아른거릴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더 잘해줄걸.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후회가 여러분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후회가 지금부터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장미꽃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그렇습니다. 천천히 피어나도 됩니다. 하지만 피어나기를 멈추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등을 기대어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까?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어느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입니다.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1년 후에 여러분은 훨씬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남들만큼 갈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깊고 가장 단단한 시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젊음은 속도로 승부하지만 성숙함은 지속으로 승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60대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70대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늘부터 다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장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의 작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